찬바람 부는 골목집 김순옥은 그날 아침 유독 손이 떨렸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이 집 마루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궁이에 연탄을 넣고 부직갱이로 재를 털어내는데 며느리 미란이가 부엌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머니, 또 그러고 계세요? 제가 하겠다니까요. 미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다.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다. 그 부드러움 속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가 허리 아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할게요. 미라는 부직갱이를 빼앗듯 받아들었다. 순옥은 마루로 물러나 앉으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새해 전 아들 동수가 데려온 이 여자는 처음엔 정말 좋은 며느리 같았다. 시집온 첫날부터 방 청소를 도맡았고 아침마다 순옥보다 먼저 일어나 밥상을 차렸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부러워했다. 순옥이 내가 복이 많지. 요새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 최영자 아주머니가 골목 우물가에서 말했을 때 순옥도 고개를 끄덕였었다. 그때만 해도 순옥은 정말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란의 눈빛이, 말투가, 행동이 조금씩 변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란이 밥상을 들고 왔다. 된장찌개에 김치, 시래기나물. 평범한 아침상이었다. 순옥은 숟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다. 아주 미세하게 된장찌개에서 쓴맛이 느껴졌다. 미란아, 이 찌개. 왜요, 어머니? 맛없어요? 미란의 눈이 순옥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어떤 경계가 서려 있었다. 순옥은 말을 삼켰다. 아니다. 괜찮다. 다행이네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하려고 신경 썼거든요. 미라는 미소 지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순옥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찌개 그릇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이상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죄스러웠다. 그날 오후 순옥은 최영자를 만나러 골목 끝 구멍가게로 갔다. 영자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 순옥아 왔어? 앉아. 응. 영자야, 너 요새 우리 미란이 본 적 있어? 미란이? 어제도 봤지. 시장에서. 근데 왜? 영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순옥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 애가 요새 좀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넌 그냥 며느리 곱게 보기 싫은 거 아니야? 영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순옥은 웃을 수가 없었다. 아니야. 진짜 뭔가 달라졌어. 눈빛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순옥아, 너 나이 들어서 의심병 생긴 거 아니야? 미란이는 착한 애야.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 영자의 말에 순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래, 어쩌면 영자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자기가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것일지도. 순옥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그래, 내가 괜히 그런가 보다. 나 들어갈게.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은 유독 어두웠다. 해가 벌써 기울고 있었다. 순옥은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런데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 동수와 며느리 미란의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순옥은 대문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시잖아. 동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건강하시면 뭐해? 우리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 좁은 집에서? 미란아, 그래도 어머니신데. 어머니, 당신은 어머니만 생각해? 나는? 우리 앞날은?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순옥은 숨을 죽였다. 알았어.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동수의 대답에 순옥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방법? 무슨 방법을 말하는 걸까? 순옥은 조용히 뒷걸음질쳐 대문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한참을 골목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저녁이 되어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미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얼굴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응, 영잔에 갔다 왔다. 그러셨구나. 어서 앉으세요.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북어국 끓였어요. 순옥은 상 앞에 앉았다. 북어국 냄새가 진했다. 하지만 순옥은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아까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아, 응. 입맛이 없구나. 그러시면 안 되죠. 드셔야 건강하시죠. 미란이 순옥의 그릇에 국을 한 국자 더 떠주었다. 순옥은 그 손길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정성스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북어국을 조금 먹긴 했는데 먹고 나서 속이 메스꺼웠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계속 어지러웠다. 순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그런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다. 순옥은 눈을 살짝 떴다. 방문 틈새로 그림자가 보였다. 미란이었다. 미란은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다. 순옥은 숨을 죽이고 눈을 감았다. 문이 스르륵 열렸다. 미란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순옥의 머리맡까지 왔다. 순옥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미란이 무언가 속삭였다. 어머니, 주무세요? 대답이 없자 미란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순옥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런데 부엌 찬장이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약병 하나가 보였다. 순옥은 그 약병을 집어들었다. 라벨이 없었다. 순옥은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봤다. 이상한 냄새였다. 순옥은 약병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옥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아, 응. 물 좀 마시려고. 제가 드릴게요. 앉으세요. 미란은 순옥을 마루에 앉히고는 물을 따라왔다. 순옥은 그 물컵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미란이 물었다. 왜 안 드세요? 아직 목이 안 마르네.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드세요. 미란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순옥은 물컵을 마루에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갔다. 그리고 이불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집문서와 통장이 들어 있었다. 순옥은 그것들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다. 이 집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요새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다. 순옥은 문서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다. 혹시 미란이가 이걸 노리는 걸까? 그날 오후 순옥은 다시 영자를 찾아갔다. 영자는 빨래를 넣는 중이었다. 또 왔어? 무슨 일이야? 영자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순옥의 진지한 표정에 영자도 손을 멈췄다. 뭔데? 미란이가. 혹시 누구 만나는 거 본 적 없어? 만나긴 누구를? 무슨 소리야? 아니, 이상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은 거 말이야. 영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시장에서 봤는데 어떤 남자랑 얘기하더라고. 근데 동수 아니었어. 순옥의 얼굴이 굳었다. 남자? 어떻게 생긴 남자였어? 글쎄, 멀리서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양복 입은 사람이었어. 나이는 좀 있어 보이던데. 순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이 답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은 동네 약방에 들렀다. 약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았다. 순옥이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선생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순옥은 아침에 본 약병에 대해 설명했다. 라벨 없는 흰색 가루가 든 약병이라고. 약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 약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새 수면제나 진정제 같은 거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해요. 과다 복용하면 위험하거든요. 수면제. 순옥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순옥은 급히 약방을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면제? 왜 집에 수면제가 있는 걸까? 순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출소로 향했다. 파출소 김순경이 순옥을 알아보고 일어섰다. 순옥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경님, 제가 좀 상담할 게 있어서요. 순옥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아들과의 대화, 라벨 없는 약병까지. 김순경은 심각한 얼굴로 들었다. 어머니,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증거요? 네,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찾는단 말인가? 그날 밤 순옥은 일부러 약을 먹는 척했다. 미란이 저녁 후에 가져다 준 차를 마시고 곧 잠든 척 누웠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미란과 동수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주무셨어? 응, 오늘은 약 드셔서 푹 주무실 거야. 그래도 이게 맞는 건가? 당신 또 그러는 거야? 우리 평생 이렇게 살래?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방문 틈으로 내다봤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순옥은 슬그머니 방을 나와 복도를 따라 안방 쪽으로 갔다. 안방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언제?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다음 주말에 산에 모시고 가자. 거기서 동수의 말에 순옥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산?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걸까? 순옥은 더 듣지 못하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떨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어떻게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미란이 밥상을 차려왔을 때도 웃으며 받았다. 미란아, 고맙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나 봐. 그러셨구나. 오늘 푹 쉬세요. 미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순옥은 이제 알았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순옥은 밥을 먹는 척하며 계획을 세웠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했다. 점심때 동수와 미란이 모두 외출했을 때 순옥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졌다. 그런데 서랍 깊은 곳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순옥은 편지를 펼쳤다. 낯선 필체였다. 약속한 대로 일이 끝나면 연락하시오. 집 명의 이전 서류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이너스 박순옥의 손이 떨렸다. 집 명의 이전? 누가 쓴 편지일까? 순옥은 편지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방을 나왔다. 이제 확실했다. 미란과 동수는 이 집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없앨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순옥은 영자네로 달려갔다. 영자는 순옥의 급박한 얼굴을 보고 놀랐다. 순옥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영자야, 나 지금 위험해. 도와줘. 순옥은 모든 것을 털어놨다. 편지, 대화, 약병, 모든 것을. 영자는 점점 심각한 얼굴이 되었다. 그게 정말이야? 동수가? 그 착한 애가? 응.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그럼 어떡하려고? 일단 경찰에 가야 할 것 같아. 근데 증거가 더 필요해.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 조카가 사진관 하잖아. 거기 가면 카메라 같은 거 빌릴 수 있을 거야. 증거 사진을 찍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곧바로 사진관으로 갔다. 영자의 조카는 작은 카메라를 빌려줬다. 이모, 이거 조심히 쓰세요. 셔터만 누르면 돼요. 순옥은 카메라를 받아 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 자기 방에 카메라를 숨겼다. 그리고 기회를 노렸다. 이틀 뒤 금요일 저녁이었다. 동수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순옥에게 말했다. 어머니, 내일 날씨 좋다는데 산에 가실래요? 우리 셋이서.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산? 갑자기 왜? 어머니 요새 답답해 하시잖아요. 공기도 쐴 겸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란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나들이 가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다. 가자. 정말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그날 밤 순옥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카메라를 챙기고 호신용으로 가위도 옷 속에 넣었다. 그리고 영자에게 쪽지를 써서 대문 밖에 두었다. 만약 내일 저녁까지 소식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줘.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일찍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서 산 입구에 도착했다. 등산로는 한적했다. 주말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동수가 순옥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차갑고 딱딱했다. 순옥은 속으로 긴장하며 걸었다. 1시간쯤 올라갔을까 길이 점점 좁아지고 가팔라졌다. 그리고 절벽이 나타났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미란이 절벽 근처 바위를 가리켰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위에 앉았다. 동수와 미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순옥은 몰래 카메라를 꺼내 두 사람을 찍었다. 그때 미란이 다가왔다.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경치가 정말 좋죠? 미란이 절벽 끝을 가리켰다. 순옥은 일어나 그쪽을 바라봤다. 정말로 경치가 좋았다. 멀리 산들이 겹겹이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손길이 느껴졌다.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 순옥이 돌아보려는 순간 강한 힘이 등을 밀었다. 순옥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절벽 끝에서 순옥은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미란이 서 있었다.
그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리고 그 옆에 동수가 있었다. 동수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동수야, 너.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란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어머니,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미란의 손이 순옥의 손목을 향해 뻗어왔다. 순옥은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으며 소리쳤다. 살려줘. 제발. 하지만 미란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그 순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 있어요? 등산객의 목소리였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동수가 급히 말했다. 사람이 온다. 어떡하지? 미란은 이를 갈았다. 그리고 순옥을 한번 노려본 뒤 동수의 손을 잡아 끌며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등산객 2명이 나타나 순옥을 끌어올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순옥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요. 발을 헛디뎠어요. 같이 오신 분은요? 먼저 내려갔어요. 순옥은 겨우 일어나 산을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미란과 동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순옥을 본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무사히 내려오셨네요.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순옥은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 무사히 내려왔다. 그날 밤 순옥은 짐을 쌌다. 최소한의 옷가지와 증거품들. 그리고 한밤중 모두가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나왔다. 영잔의 집 문을 두드렸다. 순옥아, 무슨 일이야? 영자야, 나 좀 숨겨줘. 제발. 영자는 순옥을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어떡할 거야? 경찰에 가야 해. 근데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럼 순옥은 품에서 편지와 카메라를 꺼냈다. 이것들이 시작이야. 나머지는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영자는 순옥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순옥은 영잔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미란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동수가 고개를 돌리던 그 모습이. 순옥은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새벽녘 순옥은 문득 깨어났다. 창밖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골목 저 끝에서 두 사람이 보였다. 미란과 낯선 남자였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영자가 말했던 그 남자였다. 두 사람은 가로등 아래서 무언가 주고받고 있었다. 서류 같은 것이었다. 순옥은 카메라를 들고 창문을 살짝 열었다. 그리고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두 사람은 곧 헤어졌다.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미라는 순옥의 집 쪽으로 걸어갔다. 순옥은 창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확실했다. 미란에게는 공범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사진관으로 갔다. 필름을 현상하고 사진을 받았다. 절벽에서의 사진, 새벽의 사진, 모두 선명했다. 순옥은 사진들을 봉투에 넣고 파출소로 향했다. 김순경은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머니, 일단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순옥은 모든 것을 진술했다. 약병, 대화, 편지, 절벽에서의 일, 새벽의 만남까지. 김순경은 심각한 얼굴로 기록했다. 어머니,
일단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갈 곳이 있어요. 친구 집에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옥은 파출소를 나왔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동수였다. 어머니. 순옥은 걸음을 멈췄다. 동수는 순옥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순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날 죽이려 했는데 용서를 바라는 거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미란이가. 미란이 탓을 하지 마라. 너도 공범이야. 동수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만해. 순옥은 동수를 지나쳐 걸어갔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다. 영자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순옥은 비로소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며칠 후 경찰이 움직였다. 미란과 동수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다. 양복 남자의 정체는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그는 미란에게 순옥의 집을 헐값에 넘기면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미란은 순옥에게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였다. 그리고 절벽에서 밀어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다. 동수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미란의 회유에 넘어갔다. 법정에 선 날 순옥은 피고인석의 두 사람을 바라봤다. 미란은 여전히 차가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박미란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 김동수 방조 및 공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재판이 끝나고 순옥은 영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제 이곳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순옥은 빈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순옥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자가 물었다.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지. 그날 밤 순옥은 혼자 작은 방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순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들은 이제 없었다. 며느리도 없었다. 하지만 자기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이 작은 집도 여전히 자기 것이었다. 순옥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 순옥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누구도 자기를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발신인도 없고 서명도 없는 편지. 하지만 글씨체는 또렷했다. 누군가 일부러 보낸 것이 분명했다. 순옥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영자네로 갔다. 영자야, 이것 좀 봐. 영자는 편지를 읽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직 남아있는 진실이라니?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 편지 누가 보낸 걸까? 글쎄, 혹시 미란이나 동수가 보낸 거 아니야? 아니야. 둘 다 지금 갇혀 있잖아. 순옥은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그런데 문득 편지 모서리에 작은 표시가 보였다. 작은 원안에 비읍자가 새겨져 있었다. 순옥은 그 표시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영자야, 이거 봐. 이 표시. 뭐야, 이게? 모르겠어.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순옥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집에서 발견했던 편지, 그 편지 끝에도 박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름도 박 씨였다. 영자야, 혹시 그 부동산 중개인
이름이 뭐였지? 박뭐더라. 아, 박진수. 그래, 박진수였어.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박진수? 그 사람이 보낸 편지일까? 하지만 그 사람도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영자야, 나 파출소에 가봐야겠어. 순옥은 급히 파출소로 갔다. 김순경은 순옥을 보자 일어섰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옥은 편지를 보여줬다. 김순경은 편지를 읽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네요. 박진수가 보낸 거 아닐까요? 박진수는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려면 검열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누가 보낸 걸까요? 김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머니, 혹시 박진수 말고 다른 공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순옥은 다시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박진수를 다시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박진수에게는 동업자가 있었다. 이름은 이상호. 그는 박진수보다 더 교묘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이상호는 미란을 처음 동수에게 소개한 사람이기도 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어머니, 이상호라는 사람을 아세요? 김순경이 물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3년 전 동수 씨를 통해 어머니 집을 조사했대요. 그리고 미란 씨를 동수 씨에게 접근시켰다고 합니다. 순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3년 전? 그럼 미란이 시집 온 것 자체가 계획이었단 말인가? 그럼 미란이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이상호의 지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순옥은 주저앉았다. 3년. 3년 동안 자기는 속아왔던 것이다. 아들 동수도 며느리 미란도 모두 자기를 이용했던 것이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상호. 그 사람은 누구일까? 왜 자기 집을 노렸을까? 순옥은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골목은 조용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상호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시장 아주머니들도 구멍가게 주인도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 모르는데?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순옥은 점점 불안해졌다. 이상호는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순옥은 다시 영자를 찾아갔다. 영자야, 너 혹시 3년 전에 우리 집 주변에 낯선 사람 본 적 없어? 영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고 보니 그때 카메라 들고 사진 찍던 사람 있었어. 부동산 조사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글쎄, 키가 크고 안경 쓰고 말수가 적었어. 순옥은 그 특징을 메모했다.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 김순경에게 전했다. 어머니, 이 정보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김순경이 순옥을 찾아왔다. 어머니, 이상호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이 사람 생각보다 큰 인물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호는 이 동네뿐만 아니라 서울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일을 벌였습니다. 노인들의 집을 노리고 사람을 보내 접근시키고 결국 집을 빼앗는 수법이죠. 순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미란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말인가?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확인된 것만 15명입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신고를 하셔서 다른 사건들도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순옥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기만 당한 게 아니었다. 자기와 같은 노인들이 여럿 당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집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망하기도 했고요. 순옥은 눈물이 났다. 자기는 운이 좋았다. 살아남았고 싸울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 순경님, 그 사람들을 도울 방법은 없나요? 어머니께서 증인으로 나서주시면 다른 사건들도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날부터 순옥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어떤 가족은 어머니를 잃었고 어떤 가족은 아버지를 잃었다. 모두 같은 수법에 당했다. 순옥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 우리 어머니는 떨어지셨어요. 산에서 한 중년 남자가 말했다. 순옥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자기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사고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순옥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순옥은 다른 피해자 가족과 함께 경찰서에 갔다. 그리고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상우와 그의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였다.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순옥은 고소장에 서명하며 말했다.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은 몇 달 후에 열렸다. 법정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가득 찼다. 순옥은 증인석에 섰다. 이상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순옥을 보며 비웃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늙은 할망구가.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순옥은 이상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할망구가 아닙니다. 저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일을 세상에 알릴 사람입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순옥은 자기가 겪은 일을 하나하나 증언했다. 미란의 접근, 약물 투여, 절벽에서의 일 모든 것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전했다.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노인들을 노렸습니다. 가족을 이용하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습니다. 재판부는 순옥의 증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몇 주 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이상호 조직적 사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순옥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싸움은 끝났다. 적어도 이 싸움은. 재판이 끝나고 순옥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카페에 모였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순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날 밤 순옥은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사는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다. 순옥은 부엌에 가서 밥을 지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다. 며칠 후 순옥은 우편함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었다. 동수였다. 순옥은 편지를 열었다. 어머니, 저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매일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동수 순옥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동수, 자기 아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아들. 순옥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골목에 석양이 길게 드리워졌다. 동수야. 순옥은 혼잣말을 했다. 엄마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야. 엄마는 엄마대로 살아갈 거야. 그날 밤 순옥은 편안히 잠들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시장에 갔다. 장을 보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영자를 만나 차를 마셨다. 순옥아, 얼굴이 좀 펴졌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 좀 살만해? 응, 아직도 힘들지만 견딜만해.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 여자는 순옥을 보더니 다가왔다. 혹시 김순옥 어르신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기자입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말씀드리죠. 그날부터 순옥의 이야기는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순옥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도 당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순옥은 그들을 만나며 함께 싸울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다. 이름은 함께 서는 사람들이었다. 모임은 점점 커졌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순옥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하고 함께 울고 웃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순옥은 모임 때마다 말했다. 우리는 함께해요. 그리고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날 밤 순옥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도 나처럼 아팠다. 하지만 그들도 나처럼 강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싸우고 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된다. 순옥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그리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옥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미란이 나타났다. 미란은 순옥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진짜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순옥은 깜짝 놀라 깨어났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순옥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진짜 비밀? 순옥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뭔가 아직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영자를 만났다. 영자야,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 순옥은 꿈 이야기를 했다. 영자는 손을 내저었다. 그냥 꿈이야. 신경 쓰지 마. 근데 너무 생생했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좀 쉬어.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순옥은 파출소에 갔다. 김순경에게 물었다. 순경님, 혹시 미란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서요. 김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약속을 잡아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순옥은 구치소를 찾았다. 면회실에서 미란을 만났다. 미란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순옥은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다. 미란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 숨기는 게 또 있지?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래. 미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이상호만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더 큰 조직이 있어요. 이상호는 그냥 말단이에요. 순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게 무슨...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아직 밖에 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다. 순옥은 멍한 얼굴로 구치소를 나왔다. 미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더 큰 조직? 그게 대체 뭘까? 순옥은 급히 파출소로 갔다. 김순경에게 미란의 말을 전했다. 김순경은 심각한 얼굴이 되었다. 어머니, 이건 우리 파출소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부에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과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정말로 더 큰 조직이 있다면 자기는 또다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순옥은 창문을 꼭꼭 닫고 문도 잠갔다. 그리고 침대 옆에 호신용 몽둥이를 두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밤새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옥은 잠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깨어났다. 밖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대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순옥 씨, 저예요. 경찰입니다. 순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김순경이 서 있었다. 그런데 표정이 심각했다. 어머니,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미란이가 어젯밤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순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뭐라고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시겠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갔다. 미라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손목을 그었는데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순옥은 유리창 너머로 미란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미란은 어딘가 불쌍해 보였다. 왜 그랬을까요? 순옥이 물었다. 김순경이 대답했다. 유서를 남겼습니다. 어머니께 드린다고. 김순경은 봉투를 건넸다. 순옥은 봉투를 열어 유서를 읽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이용당한 것뿐이었어요. 이상우가, 아니, 그 뒤에 사람들이 저를 협박했어요. 제 가족을 인질로 잡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겠죠. 어머니, 제발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아직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미란 순옥은 유서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미란도 피해자였던 것일까? 순옥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사진이었다. 어제 시장에 갔을 때 찍힌 것 같았다.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순옥은 사진을 뒤집어 봤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옥은 급히 영자네로 갔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상했다. 영자는 항상 집에 있는 시간이었다. 영자야, 영자야. 순옥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순옥은 불안한 마음에 옆집으로 갔다. 저기요, 영자 어디 갔는지 아세요? 옆집 아저씨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침 일찍 누가 찾아와서 나가더라고. 급한 일이 있나 봐. 누가 찾아왔는데요? 글쎄, 얼굴은 못 봤는데. 키 큰 남자였어.
순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영자에게 무슨 일이? 순옥은 곧바로 파출소로 달려갔다. 순경님, 영자가 없어졌어요. 김순경은 순옥의 다급한 모습에 일어섰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순옥은 사진과 영자의 실종을 설명했다. 김순경은 즉시 수배 조치를 했다. 어머니, 일단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저 사진 봤잖아요. 어디 있든 날 찾아낼 수 있다고요. 김순경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일단은 저희 파출소에 계세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순옥은 파출소에 머물렀다. 하지만 마음은 영자 걱정뿐이었다. 영자는 자기 때문에 위험에 빠진 것이었다. 순옥은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순옥의 집 전화로 연락이 왔다. 파출소 전화기가 울렸다. 김순경이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김순경이 스피커폰을 켰다. 김순옥을 바꿔주시오. 누구십니까?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친구 보고 싶지 않으신가? 순옥은 전화기를 받았다. 여보세요? 순옥 씨, 반갑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 친구 최영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순옥은 숨이 막혔다. 영자에게 손대지 마. 손대지 않을 겁니다.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무슨 조건? 간단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철회하시면 됩니다. 고소, 증언, 모임 활동, 모든 것을요. 순옥은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친구 목숨이 아깝지 않으신가 보죠? 전화가 끊겼다. 순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김순경이 순옥을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자를 구해야 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파출소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올 수가 없었다. 영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평생 친구였던 영자, 자기를 도와준 영자, 이제 자기 때문에 위험에 빠진 영자. 다음 날 아침 김순경이 소식을 가져왔다. 어머니, 형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을 맡기로 했대요. 그럼 영자를 찾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오후가 되어 형사과에서 2명의 형사가 찾아왔다. 박 형사와 이 형사였다. 김순옥 씨, 우리가 이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박 형사가 명함을 건넸다. 순옥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제발 영자를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김 씨, 혹시 이 사진 속 사람 아십니까? 박 형사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중년 남자의 사진이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상호의 상급자로 추정됩니다. 이름은 최연수, 조직의 핵심 인물이죠. 순옥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평범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이 사람이 영자를 데려간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다. 김 씨, 혹시 최근 3년간 당신 주변에 새로 이사 온 사람 있습니까? 순옥은 생각해 봤다. 글쎄요. 맞은편 집에 젊은 부부가 왔었는데. 언제쯤입니까? 한 2년 전쯤? 그 부부 이름 아십니까? 성만 알아요. 정 씨였어요. 박 형사와 이 형사가 눈빛을 교환했다. 정 씨요? 혹시 남자분이 안경 쓰셨습니까? 네, 쓰셨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나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영자가 말했던 특징과 똑같았다. 그 사람이 이상호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조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형사가 계속 질문했다. 그 부부 지금도 거기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인사도 없이 그냥 갔어요. 두 형사는 메모를 했다. 그리고 일어섰다. 김 씨, 일단 우리가 그 집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 씨는 계속 이곳에 계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들이 나간 후 순옥은 김순경에게 물었다. 순경님, 영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형사들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믿으세요. 하지만 순옥은 믿기 어려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자는 더 위험해질 것이었다. 그날 저녁 순옥은 또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영자의 목소리였다. 순옥아. 영자야. 괜찮아? 나 무서워. 이 사람들이. 전화가 또 다른 목소리로 바뀌었다. 들으셨죠? 친구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내일까지 답을 주시오. 전화가 끊겼다. 순옥은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다. 김순경이 순옥을 위로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가 꼭 찾을 겁니다. 하지만 순옥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영자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영자를 구하려면 모든 걸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포기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새벽이 되어 순옥은 결심했다. 영자를 먼저 구하기로.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싸우기로. 아침이 되자 순옥은 형사들에게 말했다.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영자를 구하고 싶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박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김 씨,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을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영자는 제 친구예요. 제가 책임져야 해요. 이 형사가 순옥의 손을 잡았다. 김 씨, 저희를 믿어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함정을 놓는 겁니다. 김 씨가 항복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잡는 거죠. 순옥은 잠시 생각했다.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형사들은 계획을 세웠다. 순옥은 전화로 항복 의사를 밝히고 만날 장소를 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일망타진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순옥은 전화를 걸었다. 어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당신들 말대로 하겠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럼 오늘 밤 10시 옛 공장터로 오십시오. 혼자요. 영자는? 친구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둘 다 안전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순옥은 형사들을 봤다. 옛 공장터래요. 밤 10시. 알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숨어 있겠습니다. 저녁이 되었다. 순옥은 준비를 했다. 몸에 녹음기를 달고 호신용 호루라기도 챙겼다. 형사들이 차로 순옥을 데려다 줬다. 김 씨,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하세요. 우리가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서 내려 공장터로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 공장 건물이 으스스하게 보였다. 10시가 되자 불빛이 하나 켜졌다. 그리고 누군가 나타났다. 안경 쓴 남자였다. 그 옆에 영자가 묶인 채 서 있었다. 영자야.
순옥이 달려가려 했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막았다. 서두르지 마세요. 먼저 서류의 사인부터. 남자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순옥은 서류를 받아봤다. 모든 고소 취하, 재산 포기, 증언 철회 동의서였다. 이게 다예요? 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그리고 서류에 사인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경찰이다. 꿈쩍 마. 형사들이 사방에서 나타났다. 안경 쓴 남자는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형사들이 그를 제압했다. 순옥은 급히 영자에게 달려갔다. 영자야, 괜찮아? 영자는 울고 있었다. 순옥아,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형사들은 안경 남자를 체포하고 공장 안을 수색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여기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 형사가 소리쳤다. 형사들이 들어가 보니 방 하나가 서류로 가득했다. 수십 명의 피해자 명단과 계약서, 집문서 사본들이었다. 이건 조직의 전체 자료입니다. 박 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옥도 안으로 들어가 봤다. 정말로 엄청난 양의 서류였다.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이렇게 많았던 것이다. 이제 이 자료로 조직을 뿌리째 뽑을 수 있습니다. 박 형사가 순옥에게 말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순옥과 영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다만 영자가 정신적 충격이 컸다. 순옥아,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미안해, 영자야. 다 나 때문이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나쁜 놈들 때문이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며칠 후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서류를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하나둘 체포됐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 인물 최연수도 잡혔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노인 대상 조직적 사기단 검거. 피해자만 수백 명에 달해. 순옥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싸움은 이겼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순옥은 영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순옥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평범하게? 응. 조용히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영자는 웃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순옥아. 응? 우리 이겨냈어.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겨냈어.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재건하는 것. 그게 더 어려운 싸움일 것이었다. 그날 밤 순옥은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자기 집에서 자는 것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끝났을까? 순옥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기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것이다. 순옥은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다. 장을 보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순옥 씨, 오랜만이에요. 시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네, 그동안 일이 좀 있었어요. 들었어요. 고생 많으셨죠? 이제 괜찮아요. 순옥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샀다. 오늘은 집에서 편안히 밥을 해 먹을 생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다.
칼로 채소를 썰고 냄비에 국을 끓였다. 단순한 행위였지만 마음이 차분해졌다. 저녁이 되어 영자를 초대했다. 영자는 간단한 선물을 들고 왔다. 순호가 이거 받아. 뭐야? 그냥 작은 거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순옥은 선물을 열었다. 예쁜 찻잔 세트였다. 고마워, 영자야. 별거 아니야. 우리 이제 매일 차 마시자. 그래, 좋아.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웃을 수 있는 이야기만 했다. 순호가 너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 순옥은 영자의 손을 잡았다. 영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강했던 거지. 아니야.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이야.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밤을 보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순옥은 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동수가 나타났다. 동수는 순옥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동수 뒤로 누군가 그림자가 보였다. 순옥은 깜짝 놀라 깨어났다. 식은땀이 흘렀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또 꿈이야. 순옥은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순옥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다. 골목은 조용했다. 하지만 멀리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순옥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순옥은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아침이 될 때까지 천장만 바라봤다. 다음 날 순옥은 파출소에 갔다. 김순경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담요? 네, 심리 상담이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정말 도움이 될지도 몰랐다. 며칠 후 순옥은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는 친절한 여자였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순옥은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란의 배신, 동수의 변화, 절벽에서의 일, 영자의 납치, 모든 것을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어머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당연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안 무섭겠어요? 상담사는 순옥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어머님은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싸우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순옥은 눈물이 났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조금 다른 방식일 뿐이에요.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순옥은 상담이 끝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어머님. 네, 그럴게요. 순옥은 상담센터를 나와 공원을 걸었다. 날씨가 좋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순옥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순옥은 생각했다. 이제 자기 인생도 천천히 흘러가겠지. 고통도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것이다. 그날 저녁 순옥은 일기를 썼다. 오늘 상담을 받았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아직도 무서울 때가 있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내일은 영자와 차를 마시기로 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안다.
순옥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그리고 편안히 잠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옥의 집 대문 앞에 또 다른 편지가 놓였다. 이번에는 검은 봉투였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동수의 사진이었다. 감옥에서 찍힌 것 같았다. 그리고 사진 뒤에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아들이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마지막 카드.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쥐고 파출소로 달려갔다. 아직 새벽이었지만 김순경은 당직 근무 중이었다. 순경님, 이것 좀 보세요. 김순경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이걸 어디서? 오늘 아침에 대문 앞에 있었어요. 동수가 위험하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김순경은 즉시 형사과에 연락했다. 1시간 후 박 형사와 이 형사가 도착했다. 김 씨, 이 사진 언제 찍힌 건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 형사가 사진을 자세히 살폈다. 감옥 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동수 씨 얼굴에 멍이 있습니다. 순옥은 사진을 다시 봤다. 정말로 동수의 뺨에 멍이 보였다. 누가 때린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 동수 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무리 자기를 배신한 아들이라 해도 죽게 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교도소에 연락하겠습니다. 동수 씨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들은 즉시 움직였다. 순옥은 파출소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다. 1시간, 2시간. 드디어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동수 씨는 무사합니다. 다만요? 교도소 내에서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수 씨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왜요? 조직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싸우면 동수 씨가 위험하다는 메시지죠. 순옥은 주저앉았다. 결국 자기 때문이었다. 자기가 싸웠기 때문에 동수가 위협받고 있었다. 어떡하죠? 어머니, 일단 동수 씨는 독방으로 옮겼습니다. 당분간은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순옥은 안심할 수 없었다. 독방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다. 조직의 손은 어디까지 뻗쳐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순경님, 제가 동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면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야 해요.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이틀 후 순옥은 교도소를 찾았다. 면회실에서 동수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동수가 들어왔다. 순옥은 숨이 멎었다. 동수는 여위였고 얼굴에는 여러 곳에 멍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동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옥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누가 그랬니?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뭘?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저를. 동수는 울기 시작했다. 순옥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동수야, 미안하다. 아니요,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면회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동수가 일어서려 할 때 순옥이 물었다. 동수야, 그 사람들 누구야? 동수는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간수 중에 한 명이 조직 사람이에요. 순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간수가? 네. 그 사람이 다른 수감자들을 시켜요. 어머니, 제발 조심하세요. 면회가 끝났다. 순옥은 교도소를 나와 형사들에게 전화했다. 간수 중에 조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박 형사는 놀란 목소리였다. 동수가 직접 말했어요. 그 사람이 동수를 위협하고 있대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말로 간수 한 명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돈을 받고 조직의 일을 도와왔다. 이름은 강철민입니다. 5년차 교도관이죠. 이 형사가 설명했다. 이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뭔데요? 최연수가 감옥 안에서도 조직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을 통해서요. 순옥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럼 동수는 이제 안전한 건가요? 네, 강철민이 체포됐으니 당분간은 안전합니다. 하지만요? 최연수를 완전히 고립시켜야 합니다. 그가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형사들은 교도소에 특별 감시를 요청했다. 최연수는 완전히 격리되었다. 외부 접촉도, 다른 수감자와의 접촉도 차단되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순옥은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 미란이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박 형사가 찾아와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미란 씨가 처음 진술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고요. 순옥은 어이가 없었다. 왜 갑자기? 조직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미란 씨의 가족을 협박했다고 하네요. 순옥은 한숨을 쉬었다. 끝이 없었다. 이들의 악행은 끝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란 씨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 일부가 풀려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순옥은 소리쳤다. 막아야 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순옥은 알았다. 법은 때로 정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순옥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그날 밤 순옥은 피해자 모임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순옥이 말했다. 기자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위험해도 해야 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또 당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일주일 후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십 명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모였다. 기자들도 많이 왔다. 순옥이 단상에 섰다. 저는 김순옥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조직에 의해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미란의 진술 번복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조직의 끈질긴 위협에 대해서도 말했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뉴스에 대서특필되었고 여론이 들끓었다. 조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노인 대상 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시민들도 분노했다.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갔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다. 검찰은 여론의 압력을 받았다. 그리고 미란의 진술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발표했다. 순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조직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순옥의 집에 불이 났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었다. 다행히 순옥은 영자네 집에 있어서 무사했다. 하지만 집은 반쯤 타버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순경이 달려왔다. 네. 다행히 집에 없었어요. 방화입니다.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범인이 잡혔다. 조직에서 고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돈을 받고 방화를 저질렀다. 저는 그냥 돈 때문에. 범인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즉시 구속되었다. 순옥은 타버린 집을 바라봤다. 평생을 살았던 집이었다.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 반쯤 재가 되었다. 순옥아, 우리 집에서 지내. 영자가 손을 잡았다. 고마워, 영자야. 순옥은 영자네 집에서 머물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다. 순옥 씨, 제가 페인트 칠 해드릴게요. 전 청소 도와드릴게요. 사람들의 따뜻함에 순옥은 울었다. 자기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 달 후 집은 새롭게 단장되었다. 예전보다 더 깨끗하고 밝았다. 순옥은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순옥은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며칠 후 최종 재판이 열렸다. 최연수와 조직원들의 재판이었다. 순옥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최연수, 조직적 사기, 살인 교사, 방화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순옥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피고 강철민, 직무유기 및 협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 박진수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하나씩 판결이 내려졌다. 미랑과 동수의 형량은 유지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순옥은 법원을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영자가 옆에서 웃었다. 순옥아, 이제 정말 끝났어. 응, 끝났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골목으로, 집으로, 삶으로.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그저 평온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새가 지저귀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순옥은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순옥은 우편함에서 마지막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하얀 봉투였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어머니, 저 동수입니다. 이 편지가 어머니께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마이너스 동수 순옥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슬픔이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었다. 영자가 와서 순옥을 안아줬다. 괜찮아, 순옥아. 울어도 돼. 순옥은 한참을 영자 품에서 울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이제 정말 끝이야, 영자야. 응, 끝이야. 나 이제 살아갈 거야. 내 방식대로. 그래, 그렇게 해. 순옥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 아래서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았다. 1년이 흘렀다. 순옥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집은 완전히 수리되었고 순옥은 이제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어머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젊은 여자가 울며 물었다. 순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순옥은 매주 상담센터에 나갔다.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김순옥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순옥은 미소 지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한 거예요. 순옥은 이제 작은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신문에도 몇 번 나왔고 TV 인터뷰도 했다. 사람들은 순옥을 용기 있는 할머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순옥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고 밥 짓고 영자와 차 마시고 상담센터에 가고 평범한 일상이었다. 어느 가을날 순옥은 우편함에서 익숙한 필체의 편지를 발견했다. 동수의 편지였다. 어머니, 저 동수입니다. 1년 만에 다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서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가면 떳떳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미란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그저 외로웠고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호의 계획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 없는 관계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감히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제가 출소하면 단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 얼굴을 보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요. 건강하세요, 어머니. 저는 매일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동수. 순옥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1년 만에 받은 아들의 편지. 순옥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영자가 왔을 때 순옥은 편지를 보여줬다. 이거 봐, 영자야. 영자는 편지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다. 동수가 많이 변한 것 같네. 그래.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용서할지 말지.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 그 단어가 무거웠다. 며칠 동안 순옥은 고민했다. 동수를 용서해야 할까? 만나야 할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주일 후 순옥은 결심했다. 동수를 만나보기로. 하지만 용서는 아직 모르겠다고. 순옥은 교도소에 면회 신청을 했다. 면회 날 순옥은 영자와 함께 교도소로 갔다. 순옥아, 괜찮겠어? 모르겠어. 근데 가봐야 할 것 같아. 면회실에서 동수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동수가 들어왔다. 순옥은 숨을 삼켰다. 동수는 많이 변해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에 약하고 흔들리던 눈빛이 아니었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다. 어머니.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수를 바라봤다. 어머니, 제가 정말. 동수는 울기 시작했다. 순옥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동수야. 네, 어머니. 나는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구나. 동수는 고개를 들었다. 순옥이 계속 말했다. 내가 날 배신했고 죽이려 했다는 것도 잊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라는 것도 잊을 수 없어. 어머니, 용서는 아직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 순옥은 눈물을 닦았다.
나는 내가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다. 여기서 제대로 반성하고 나가서 떳떳하게 살기를 바란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동수야. 네. 내가 너를 용서하든 안 하든 그건 내 몫이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알겠니?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 동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동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교도소를 나오며 영자가 물었다. 어땠어? 모르겠어. 그냥 복잡해. 그럴 수밖에 없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집으로 돌아와 순옥은 일기를 썼다. 오늘 동수를 만났다. 많이 변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쩌면 평생 모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동수 때문에 내 인생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 며칠 후 순옥은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미란이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미란 씨가 형기 단축을 신청했습니다. 박 형사가 전화로 말했다. 그래서요? 어머니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순옥은 한숨을 쉬었다. 제 의견이요? 네, 피해자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순옥은 잠시 생각했다. 미란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순옥은 미란을 만났다. 미란도 많이 변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어머니,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순옥은 미란을 가만히 바라봤다. 미란아, 내가 나한테 한 짓을 내가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니? 미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빚에 쪼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니? 아닙니다. 변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 네. 이상호가 제 가족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순옥은 눈을 감았다. 또 다른 피해자. 악의 고리는 끝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결국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는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순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미란아, 나는 널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나가서 제대로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회가 끝났다. 순옥은 교도소를 나오며 박 형사에게 말했다. 형기 단축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반성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순옥은 영자에게 말했다. 영자야, 나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 편해졌어? 응. 용서는 아니야. 하지만 그냥 놓아주는 거야. 미움도 원망도. 영자는 순옥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순옥아.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순옥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고 동수가 어렸을 때였다.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아침에 깨어나 순옥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그저 그리운 눈물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다. 순옥은 여전히 상담센터에서 일했고 영자와 매일 차를 마셨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옥은 우편함에서 특별한 편지를 발견했다. 법원에서 온 편지였다. 순옥은 편지를 열었다. 김순옥 씨에게 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옥은 첨부된 서류를 읽었다. 보상금 액수는 생각보다 컸다. 순옥은 영자에게 보여줬다. 이거 봐, 영자야. 오, 맞네. 이걸로 뭐 할 거야? 순옥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 반은 상담센터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저축할까? 좋은 생각이야. 순옥은 그렇게 결정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있었다. 며칠 후 순옥은 상담센터에 큰 기부를 했다. 센터장은 감격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도움받았으니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순옥은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순옥은 영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영자가 말했다. 순옥아,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 강해? 난 그냥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는 것도 강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강한 거고. 순옥은 웃었다. 고마워, 영자야. 내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혼자 해낸 거야.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다. 그날 밤 순옥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로 이 일기를 끝낸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동수와 미란을 용서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어쩌면 평생 모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나는 이제 자유롭다는 것이다. 미움에서, 원망에서, 두려움에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산다. 내 방식대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순옥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 넣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순옥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골목을 걸으며 눈을 맞았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순옥 씨, 오랜만이에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순옥 씨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순옥은 웃으며 장을 봤다. 신선한 채소, 생선, 과일. 평범한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다. 오늘은 영자를 초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만난 새 친구들도.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였다. 좁은 거실이 가득 찼다. 순옥은 음식을 나르며 웃었다. 자, 드세요. 맘껏 드세요. 선생님,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우리 모두 함께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영자만 남았다.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했다. 순옥아,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좋더라.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알아. 고마워, 영자야. 설거지를 끝내고 두 사람은 차를 마셨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순옥아, 내년에는 뭐 하고 싶어? 글쎄, 그냥 이렇게 사는 거, 평범하게. 평범하게? 응.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사람들 만나고 웃고. 그게 평범한 거잖아.
그래,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졌다. 영자가 일어나며 말했다. 나 이제 갈게. 늦었어. 조심해서 가. 응, 내일 보자. 영자가 나가고 순옥은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순옥은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순옥은 창가에 서서 혼잣말을 했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살아갈 거야. 내 방식대로. 그날 밤 순옥은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순옥은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강물은 차가웠지만 순옥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강을 건넜다. 건너편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눈을 떴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순옥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눈은 그쳤고 하늘은 맑았다.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신선했다. 순옥은 미소 지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순옥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정성껏 차렸다. 밥을 먹으며 순옥은 생각했다. 앞으로의 날들을. 어떤 날은 힘들 것이고 어떤 날은 기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을 순옥은 살아갈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순옥은 외투를 입었다. 오늘은 상담센터에 가는 날이었다. 순옥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골목은 조용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순옥은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인생은 길었다. 골목 끝에서 영자를 만났다. 순옥아, 같이 가자. 응,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다. 상담센터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순옥을 반겼다. 선생님 오셨어요. 네, 왔어요. 순옥은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그날 오후 순옥은 한 젊은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순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봐요. 여자는 자기 이야기를 했다. 남편의 배신, 시댁의 협박, 모든 것을. 순옥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래서 저는 죽고 싶어요. 순옥은 여자의 손을 꽉 잡았다. 죽지 마세요. 살아야 해요. 싸워야 해요. 하지만 저는 약해요. 아니에요. 당신은 강해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강한 거예요. 순옥은 자기 이야기를 했다. 미란의 배신, 절벽에서의 일 모든 것을.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선생님도 그런 일을? 네. 저도 겪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꼭 할 수 있어요. 순옥은 여자를 안아줬다. 여자는 순옥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해볼게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을 도왔구나. 순옥은 생각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봤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순옥은 별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행복할까? 대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순옥은 살아 있었다.
그리고 살아갈 것이었다. 순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3년이 흘렀다. 순옥은 이제 70이 넘었다.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상담제 시도제 형계 속 계획했다. 에필로그 완성, 용서와 화해 주제 포함. 사용자가 에필로그를 계속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에필로그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으니 나머지 부분을 완성해야 합니다. 에필로그에서는 3년이 지난 후의 순옥의 모습, 동수의 출소와 재회,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화해, 시니어 청취자들에게 공감을 주는 메시지,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결말. 시니어 대상이므로 너무 극적이거나 인위적이지 않게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센터는 이제 더 커졌고 순옥은 그곳의 명예이사가 되어 있었다. 매주 강연도 하고 젊은 상담사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선생님,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젊은 상담사가 말했다. 순옥은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나는 그냥 내 경험을 나눴을 뿐이에요.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돼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영자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옥아, 너한테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동수가 다음 달에 출소한대. 순옥은 걸음을 멈췄다. 동수? 3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순옥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순옥아, 괜찮아? 응, 괜찮아. 동수가 면회를 신청했대. 만날 거야? 순옥은 잠시 생각했다. 만나야겠지. 이제는. 일주일 후 순옥은 교도소를 찾았다. 마지막 면회였다. 동수는 출소 일주일 전이었다. 면회실에서 동수를 만났을 때 순옥은 놀랐다. 동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평화로워 보였다. 어머니, 동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순옥은 천천히 앉았다. 잘 지냈니? 네, 어머니.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네. 목공 기술도 배우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순옥은 동수를 바라봤다. 예전에 약하고 흔들리던 아들이 아니었다. 어머니, 제가 나가면 어머니 근처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왜? 어머니께 상처만 드릴까 봐요. 저는 멀리 가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동수야. 네, 어머니. 나는 너를 용서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내가 잘 살기를 바란다. 동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 그리고 착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내가 나가서 시작하는데 보탬이 될 거야.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 엄마가 아들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어머니, 정말. 그리고 동수야. 네. 1년에 한 번 추석 때 편지 써라. 안부만. 그것만 지켜주면 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 동수가 일어서며 깊게 절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수는 뒤돌아 나갔다. 순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교도소를 나오며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게 용서일까? 순옥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여전히 불명확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순옥이 평화롭다는 것이었다. 한 달 후 동수가 출소했다. 순옥은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기도했다. 동수야, 잘 살아라. 떳떳하게 사람답게. 그날 저녁 순옥은 영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순옥아, 동수 출소했다며? 응. 연락 왔어? 아니. 약속했어. 1년에 한 번만 편지 쓰기로.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이게 우리한테 맞는 거야. 영자는 순옥의 손을 잡았다. 순옥아, 넌 정말 대단해. 아니야.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어린 동수의 사진들이 있었다. 웃고 있는 동수, 학교 가는 동수, 졸업하는 동수. 순옥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픔도 있었지만 좋았던 추억도 많았다. 그래, 다 추억이야. 순옥은 사진첩을 덮고 다시 제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1년이 또 흘렀다. 추석이었다. 순옥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다. 남편의 사진 앞에 밥과 나물을 올렸다. 여보, 잘 있어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순옥은 남편 사진에 절을 했다. 그리고 차를 따라 마셨다. 오후가 되어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동수의 편지였다. 순옥은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떳떳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매일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힘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고 이웃들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내년 추석에 또 편지 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동수. 순옥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닦았다.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그저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저녁이 되어 영자가 왔다. 순옥아, 동수한테 편지 왔어? 응, 왔어. 뭐래? 잘 지낸대. 목공소한대. 다행이네. 그래. 다행이야. 두 사람은 추석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일들, 지금의 일들, 앞으로의 일들. 순옥아, 너 행복해? 영자가 불쑥 물었다. 순옥은 잠시 생각했다. 행복. 잘 모르겠어. 근데 평화로워. 평화로워? 응. 마음이 편해.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것도 행복 아닐까? 순옥은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밤이 깊어졌다. 영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나 이제 갈게. 늦었어. 그래, 조심해서 가. 응. 내일 보자. 영자가 나가고 순옥은 혼자 남았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추석 보름달이었다. 순옥은 마루에 나가 달을 바라봤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순옥은 춥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다. 순옥은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괜찮다. 모든 게 괜찮다. 달빛 아래서 순옥은 한참을 서 있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며 그날 밤 순옥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 동수한테 편지가 왔다. 잘 지낸다고 한다. 나는 기쁘다. 아들이 사람답게 살고 있다니. 용서했냐고 누가 물으면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들을 나는 내 방식대로 채워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친구들과 웃고 매일 감사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며느리가 건넨 그 속삭임,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라는 말. 그때 나는 정말 끝날 뻔했다. 하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 시작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고 강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배신당해도 다시 믿을 수 있다. 상처받아도 다시 웃을 수 있다. 나는 이른이 넘은 할머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자랑스럽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나는 기대한다. 그 하루를, 그 햇살을, 그 만남들을. 나는 김순옥이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 순옥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쓸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은 이미 말해졌다. 순옥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편안한 이불 속에서 순옥은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순옥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고 집은 따뜻했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순옥은 꿈속에서 웃었다. 그리고 아침이 왔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순옥은 눈을 떴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순옥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좋은 아침이야. 순옥은 세상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오늘도 순옥은 살아간다. 평범하게, 담담하게, 하지만 의미 있게.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배신과 극복, 그리고 자립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6080대 시니어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는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살아있으며,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 모든 것을 잃을 뻔한 두려움,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김순옥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하루가 빛나기를 바랍니다.